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금융 규제를 풀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주택 가격의 상승이 평균적으로 소비에 플러스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 증대 효과가 고소득층과 같은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KCB 연구소의 최성호 전문 연구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과거 주택 시장의 경우에는요, 그 절대적인 주택의 공급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결국은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과 바로 연결되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들을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 증대 효과로 소비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현재 고소득층만 소비가 늘어나고 저소득층은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2008년 이후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2008년 이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또한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도 고소득층과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저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주택 가격 변화에 따라서 계층별로, 연령별로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우선 소득 계층별로 보면요.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의 상승분이 직접 현재의 소득으로 환원되지 않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현재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반면에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연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연령대인 경우에는요, 넓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좁은 주택으로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요. 반면에 저연령대 분들은 앞으로 세대수가 늘면은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저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정책적으로 주택 경기 부양책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전반적인 추세는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또 다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베이비 부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입니다. 그리고 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을 줄여서 조금 작은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부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 시장에서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보면요.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따라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건 또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려면 또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분석 결과를 근거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희 분석 결과를 보면은 주택 가격이 분명히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더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의 상승 효과는 저연령층 그리고 저소득층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도 침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래 역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득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K12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K12 연구소는요, 네. 2003년 카드 사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2003년 카드 사태 이후에 금융회사들은 긍정적인 정보들을 모아서 개인 신용 평가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2005년에 K12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2005년 이후에 약 한 10년 정도 개별 금융사들에게 개인 신용 정보 평가 결과를 공급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개인에게 직접 신용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 개인의 신용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12 연구소의 최성호 전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